2013년 여름. 인터뷰에 앞서 자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조끼를 나눠 입는 소년들. 이때만 해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둘, 셋, 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데뷔한 지 얼마나 됐어요? 데뷔한 지 이제 오늘로 16일이니까 5일째인데요. 완전 생 초짜신입니다. 옷은 뭐예요? 감독님들이 정말 저희들의 이름을 모르시거든요. 신인이다 보니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 옷을 입고 이 이름표가 없이도 저 얼굴만 보고도 누구신지 아실 수 있게 정말 그날까지 꼭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앳된 얼굴과 낯선 이름의 이 소년들은 5년 뒤 K-팝의 역사를 새로 씁니다. 누구도 성공과 실패를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그 화려하고도 매혹적인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5년 후에는 어디 있을까요? 그때는 무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데뷔하기도 어렵고 데뷔해서 성공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게 수명도 짧고 불안감 뭐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또 아이가 원하는 거를 도전을 그만두라고 포기하라고 하기도 솔직히 싫거든요. 조명이 밝으면 밝을수록 조명박 세상에 눈을 돌리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인데요. 화려하잖아요. 이뻐 보이고 막 해외도 나가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데뷔도 못하고 무너지는 팀들도 굉장히 많고. 화려한 무대에 눈이 부셔 핑크빛 미래에 가슴이 설레. 아이들이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대기실을 사용하고 똑같이 데뷔했는데 갑자기 동방신기 따로 개인 대기실을 써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 지금은 들어요. 근데 쉽게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진짜 신랄 같은 그 구멍이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들어가면 너무 크잖아요. 안쪽 세상은. 무대 위 화려함에 가려 그간 주목받지 못한 이면의 모습. 그 길을 먼저 걸어본 선배들이라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아직 저희가 사회생활을 잘 몰랐던 시기잖아요. 경험도 없었고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저희가 좀 적응하는 데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못 하잖아요. 못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 하는 친구들 보면 조금 마음이 좀 좋지만은 않아요. 정말 화려함의 끝이죠. 화려함의 끝이지만 달을 보면 예쁘지만 정말 다른 상처가 많듯이 무대 아래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아이돌이 사는 세상. 눈부신 조명이 꺼진 그곳에는 무엇이 남아있는지 우린 궁금했습니다. 6에서 넷으로, 넷에서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혼자가 된 그녀를 사람들은 조금 낯설어합니다.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좀 알아봐서 불편할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안 알아보세요. 몰라오세요. 아 그래요? 네, 몰라오세요. 제가 생얼로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못 알아보시는 걸 수도 있어요. 사람들 틈에 섞여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 몹시도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수빈 씨는 올해 들어서야 처음으로 혼자 버스를 탔다고 했습니다. 25. 여느 또래들과는 약간의 인생 시차를 겪고 있는 수빈 씨. 이유는 그녀의 남다른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수빈 씨는 얼마 전까지 걸그룹 달샤벳으로 활동했던 아이돌이었는데요. 너무 편해 보이죠? 이거 되게 좋아요? 네. 아이돌 때는 잘 못 탔었나? 거의 한 번도 못 탔다고 봐야죠. 옛날에는 이렇게 쉬운 대중교통이 있는데도 그때는 나가는 게 너무 어려운 일로 막 생각했어요. 매니저한테 전화해야 되고 막 스케줄 짜야 되고. 근데 지금은 그냥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25살이 되어서야 처음 경험해보는 평범한 일상은 비단 버스를 타는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매일이 즐겁다는 수빈 씨. 그래도 전직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이돌이라는 이름을 내려놓는 사이 조금은 멀어졌던 카메라가 수빈 씨는 못내 반가운 눈치인데요. 이것도 슬레이트. 저 한 번만 치면 안 돼요? 얼마나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슬레이트. 갈게요. 하나, 둘, 셋. 너무 오랜만이다. 지난 2010년 말 17의 나이로 데뷔한 수빈 씨는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달샤벳 수빈으로 살았습니다. 지난해 계약 기간이 만료되며 각자 새 둥지를 찾은 달샤벳 멤버들.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좀 만감이 좀 교차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뭔가 좀 슬픈데 그래도 잘했어, 대견했어, 뭔가 그런 기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제가 무의식적으로 항상 이 끝을 좀 그리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돌 이후의 삶도 좀 준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하루에 100번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부분은 대중이 생각하는 저, 그리고 진짜 저. 대중분들이 저를 생각해 주시는 모습은 예능적인 부분, 밝은 부분, 이렇게 막 이렇게 까불까불하는 모습이지만 사실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차이가 커서 내가 과연 진짜 저를 보여준다고 해서 설득이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겁나게 놀라버렸다니까요. 구수한 사투리를 쓰는 방탄소녀 달샤벳 수빈을 벗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긴 고민 끝에 수빈 씨가 선택한 길은 연기였습니다. 본격적인 연기자 전향을 앞두고 연기 학원을 다니며 배역 오디션도 본다고 했습니다. 8년차 연예인이지만 여느 신인 배우들과 다를 건 없는데요. 수업은 사실 달샤벳 할 때부터 꾸준히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올해 초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얼마나 자주? 주 2회. 주 2회? 2회인데요. 근데 진짜 거의 매일매일 저한테는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액션. 자, 일단 마트 오빠가 널 부른다. 어떻게 부르니? 이 물을 가지러 갈 때.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했지만 아이돌 활동에 전념하느라 이렇다 할 연기 경력은 쌓지 못했다는 수빈 씨. 아무래도 전쟁터 같은 아이돌 생활 속에서 이제 좀 더 눈에 띄기 위해서는 좀 예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투리로 좀 많이 어필도 했었고 그래서 예능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연기의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전공했었던 연기에 좀 더 힘을 써도 되겠다라고 해서 연기 수업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걱정되는 거나 좀 힘든 건 없어요? 홀로 서기 하는데. 걱정 너무 많이 되죠. 어떤 점이 걱정돼요? 일단은 사실 활동 마무리를 한 아이돌에 대한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연기 안 해. 이런 거라든지. 어쩌면 편견 위에서 시작해야 할 인생 2막이 두렵지 않을 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겨낼 자신도 있다고 했는데요. 언제긴 언제. 다만 홀로 헤쳐나가야 할 그 여정이 조금은 외롭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없는 거. 그러니까 저희 때는 무조건 숙소에 만 있어야 됐었어요.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항상 혼자였던 것 같아요. 또래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자, 또는 영화를 보러 가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취미가 없었고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되게 누리는 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는 당연한 이치.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아쉽지도 않은 건 아닐 텐데요. 요새 들어서 많은 분들 만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진짜 그냥 연기 수업 하다가 우리 워크숍 같은 거 가자. 그러면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워크숍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다. 제가 동생을 보면서 항상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그냥 건강한 어떤 대학생이에요. 오랜만에 집에 와서 보면은 저보다 똑똑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학교 플랜을 짜고 그리고 이제 자기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플랜이 있고 그런 플랜을 짜고 뭐 이런 거 속에서도 이제 동기들과 항상 대화하고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너무 없었던 거니까. 아이돌이라는 이름을 내려두고 인생의 전환점 앞에 선 순간의 혼란스러움은 비단 수빈 씨만이 겪어야 했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29살의 훤칠한 청년이 된 그룹 엠블랙의 전 멤버 천둥 씨. 혼자 온 거예요? 네, 오늘 혼자 왔습니다. 요새 누구랑 같이 안 다녀? 이제 혼자 다니면서 좀 많이 배우려고 혼자? 네, 일부러 혼자 하고 있어요. 방송국을 혼자 오는 거는 태어나서 처음인데 새롭습니다. 천둥 씨는 최근 기획사와 계약이 끝난 뒤 매니저 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비교하면 머리가 많이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연습도 해야 하고 곡도 써야 하고 가사도 쓰면서 이제 다른 것들까지 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매니저가 계셨을 때보다는 머리가 아프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행복 지수를 따지자면 지금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지난 2014년 5년간 몸담았던 엠블랙을 탈퇴하고 솔로 활동을 결심한 천둥 씨. 다섯이서 함께 서던 무대에서 내려와 혼자가 된 순간 그를 찾아온 건 설렘보다는 막막함이었다는데요. 과연 혼자서 내가 이 무대를 채울 수 있을까? 아무래도 5명이서 한 곡을 소화했다 보니까 왕곡으로 내가 라이브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사소한 문제도 연습을 하면서도 되고 있는데도 불안한 거 있잖아요. 홀로 서기가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근 매니지먼트까지 포기한 채 온전한 혼자가 되기로 결정한 이유는 단순히 음악색을 갖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돌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은 뒤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는 천둥 씨. 제가 인터넷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서 이제 무언가를 사고 싶은 물건을 사서 주문을 하더라도 악기를 주문하고 그 악기를 계좌이체를 하는 간단한 시스템이었으나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19살에 이제 데뷔를 했고 모든 것들을 이제 매니저나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혼자 이제 여행을 가려고 티켓팅을 할 때도 그게 많이 생소했어요. 사실 저희가 해외 공연을 간다 그러면 티켓이나 모든 게 다 이제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케줄 차에 타면 매니저 형이 천둥이, 준이, 승우 이러면서 다 나눠주는 시스템이었는데 모를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아쉬웠죠.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제 너 바보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연예인을 하다가 그만두면 제일 안 좋은 게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혼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운동을 가든 어디 가든 항상 매니저가 동행을 하고 피부과를 가도 매니저가 동행을 하고 다 매니저들이 왔다 갔다 해주고 같이 해주고 뭐 이러니까 저 은행을 가는데 은행을 못 보고 은행을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겠고 은행 일을 그랬어요? 네. 못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냥 안 되겠다. 제가 지금 이 나이에 1년을 더 애프터스쿨을 한다 해서 제가 뭘 얻을 수 있겠냐. 8년간의 아이돌 활동을 마치고 애프터스쿨을 탈퇴했을 때 정아 씨는 34살이었습니다. 애프터스쿨 전에는 무슨 활동한 게 없었나요, 전혀? 네, 그전에는 이제 계속 연습생 9년, 10년 연습생 생활을? 네, 했었죠. 여기서 연습생을 시작했고 여기서 데뷔를 했고 여기서 일을 했는데 여기서 나가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춤추고 노래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방송이 아니고서야
제가 뭐 회사로 들어갈 거예요. 뭐 어떤 전문적인 일을 배워서 그때부터 나이가 있는데 뭐 그걸 또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말 답이 없는 거지. 아이돌이라는 이름에 정아 씨가 쏟아부은 시간은 무려 17년. 인생의 절반이었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엄청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투스쿨이라는 팀은 어쨌든 사람들이 다 알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구나, 못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처음으로 들면서 막막한 거죠. 앞으로가. 끝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돌이라는 이름의 직업.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곤 7년 안팎의 그룹 활동을 하고 나면 결국 끝이 납니다. 이마저도 그룹이 성공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인생을 쏟아부어 이뤄낸 결코 길다고만은 할 수 없는 영광의 시간. 그 끝을 마주했을 때의 먹먹함은 겪어본 이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중간에 약간 그런 낌새가 느껴지잖아요. 아, 이제 정리가 되겠구나. 두렵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언니들하고 같이 있으면 보호받는 느낌이 들었고, 언니들하고 있으면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사실은 그런 게 파이팅이 넘치고 했는데 내가 무대에 다시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엄청 슬펐어요. 걸그룹 카라가 사실상 해체된 뒤 막내 영지 씨를 찾아온 건 막연한 불안감이었다고 합니다. 카라가 끝나고 잠깐의 그 텀 동안 멘붕이 와서 진짜 폭식증이 걸린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많이 먹었어요. 막 배가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숙소 생활을 했어요. 그때 매니저 언니랑 계속 뭔가 먹어야겠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혼나니까 몰래 건전지 빼서 막 나와가지고 진짜 그냥 무작정 뛰어서 비 오는데 저 우산도 안 쓰고 막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빵이랑 막 과자랑 막 엄청 사요. 아작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소리 날까 봐 밖에 진짜 입에 녹여서 먹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참 진짜 아유 왜 그렇게까지 해서 먹었나 싶은데 그렇게 해서 막 울면서 먹어요. 왜냐면 당연하죠. 팀이 일단 없어졌는데 당연히 속상하죠.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을 그때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천성이 밝고 장난기 많은 성격의 영지 씨. 그런 그녀도 피할 수 없었다는 아이돌 이후의 후유증을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는데요. 내가 외롭고 슬프고 지금 이런 감정을 이분들한테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선택한 직업이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가 진짜 이거는 너무 하기 싫은데 그래도 여기서 내가 아니오라고 하는 건 진짜 아닌 타이밍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상황도 많았고 자연스럽게 배워갔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조금 불편하면 남이 편해. 저 하나만 괜찮다고 하면 모두가 편해지잖아요. 약간. 방금 말한 건 또래보다 성숙한 생각이잖아요. 네네. 그게 막 좋은 것만은 사실 또 아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엄청 어느 날 저희 언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영지가 너무 어른스럽고 너무 성숙해져서 마음이 아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근데 저는 그게 왜 마음 아프다는 거지? 이해를 못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땡깡 부릴 줄 알고 약간 그랬으면 좋겠었나 봐요, 제가. 안녕하세요. 21살 허영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7살의 아이돌 연습생으로 발탁돼 21살의 카라로 데뷔한 영지 씨.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해 일면 웃자라기도 또 때론 또래가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들을 놓치기도 하는 건 영지 씨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데요. 학교에 대한 추억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수학여행 갔다든지. 그때는 정말 저 친구, 뭐 핸드폰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왜냐면 연습만 하면 되는데 왜 필요해? 그냥 내가 지금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데 더 행복할 것 같지도 않은 일에 내가 왜 소비를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저한테 만족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때 시절을 내가 못 겪었다고 해서 많이 아쉽거나 그러진 않아요.